그토록 원하던 나의 벤츠. 근데 사실 거의 불필요해. 저의 가장 큰 불만이 이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알못의 장PD입니다. 드디어 제가 차를 뽑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나의 벤츠. 비가 오고 날이 좀 어두운데 사실 이 차는 어두울 때 예뻐요.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고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근데 얘가 다른 고급 브랜드처럼 여기에 막 파란색 레이저가 막 들어오고 이러진 않아요. 일단 블랙으로 뽑았고 이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할게요. 제 차라고 괜히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작긴 해요. 확실히 이 폭이 좁아요. 옆에 CLA가 주차됐었던 적이 있는데 CLA가 훨씬 더 넓고 크더라고요. 로고가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사실 요게 한 2천만 원 할 거예요. 뭐 단차 같은 건 잘 안 보이고 눈을 보게 되면은 신형 벤츠 라이트의 눈인데 뭐 예쁘다 이 정도. 레이저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코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게 뚫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막혀 있어요. 로고가.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밑에는 여기는 되게 촘촘해서 새끼손가락이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밑에 뭐 돌방이나 뭐가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적으로도 괜찮고 어차피 올 블랙이라 티가 안 나요. 번호판은 이제 코리아 요거 붙은 건 신형 번호판이에요. 여기 이제 센서가 있죠. 센서가 여기도 있고 여기 옆에 얘가 너무 눈에 띄게 나와 있고 여기에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은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문제는 이 입인데 아래 입이 얘가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체형 범퍼예요. 얘도 범퍼거든요.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지하주차장 같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가 많이 긁힌다고 해요. 갈리면 진짜 큰일이에요. 얘는 이걸 통으로 갈아야 돼. 긁히면 진짜 마음이 아프겠죠. 이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넓은데 1시리즈만큼 길진 않아요. 체감상. 대신에 뭐 이렇게 막 라인 같은 건 없어요. 아반떼랑은 완전 상반된 그냥 평평이고 오히려 난 이게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측면을 보시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쁘지 않아요. 앞에가 긴 만큼 뒤에가 굉장히 짧아 보이죠.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은 해치백이 더 예뻐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다 둥글둥글해요. 사이드미러도 둥글둥글, 손잡이도 둥글둥글, 이 문도 둥글둥글, 라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땐 굉장히 그냥 평범해요. 자, 이 휠은 21년식은 이렇게 나와요. 20년식은 그냥 민자고 250 포모션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또 휠이 돼 있어서 디자인이 총 3개인데 얘는 이제 21년식은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그렇게 예쁜 건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입니다. 폭설에 막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있는데 신차 출고를 미쉐린 썸머 타이어로 껴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벤츠 카페에서도 좀 말이 많은데 거의 이 차를 못 끌고 다시 BM을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눈 때문에. 그냥 사계절로 좀 넣어주지.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 뒤쪽 라인을 보시면은 얘는 쿠페형은 아니에요. 쿠페형처럼 이렇게 얇게 떨어지진 않는데 각이 굉장히 줄어 있죠. 그래서 뒤에 세차할 때 물 뿌리고 닦다 보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제 키가 183인데 세차할 때가 위에가 너무 잘 닦이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얘가 차체가 낮아요. 당연히 헤드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제가 일부러 이 어두운 곳에서 찍는 이유는 이렇게 시동을 켜놔서 불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불이 꺼지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한 K 어쩌고저처럼 국산차랑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테일램프가. 불이 들어오면 예뻐요. 앞에보다 확실히 이렇게 좀 빵빵해 보이긴 해요. 이 차 자체가 직각이 아니라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가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지만 실제로 넓진 않아요. 이 엉덩이에 이거는 가짜 막혔어요. 가짜지만 그래도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전에도 말했죠. 저는 외관 디자인은 이제 안 보기로 했다고. 외관 디자인은 됐고 실내를 예쁜 걸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만족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벤츠치고 그렇게 예쁜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봐요. 트렁크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당기면 되는데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트렁크가 진짜 가벼워요. 제가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게 전동 트렁크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짐은 제가 여기 좀 짐이 들어있는데 128D에 들어있던 짐을 그대로 다 옮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128D는 이걸 넣으면 꽉 찼어요. 대신에 해치백이라 높으니까 이 위에는 이만큼 여백이 있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깊기 때문에 그 짐을 그대로 옮겨와도 이렇게 이만큼이 남죠. 하지만 위로 더 쌀 수는 없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128D보단 넓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양 옆에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뚫려있긴 하지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세차용품 같은 거를 1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얘는 다 막혀있다. 이게 좀 짜증나. 이게 제대로 고정을 안 시켜놓으면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이런 작은 물건들이 드르륵 움직이는 소리가 난단 말이지. 뭐 별건 없어요. 그 뒤로는 이게 다야. 참고로 얘는 주유구가 여기 왼쪽에 있어요. 수입차들 대부분 오른쪽에 있잖아요. 얘는 왼쪽에 있어서 지금 좀 헷갈리더라고.
뒷좌석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시트 조절에 따라서 이 공간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시트는 지금 이지 액세스 기능이 있어서 뒤로 좀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안으로 더 들어가고, 이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앞좌석에 그냥 편한 상태로 세팅해 놓은 게 이 정도고, 제 키는 183에 앉은 키가 좀 큰 편인데 무릎 공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운전자가 뭐 더 당기면은 닿아요. 좁은데 닿지 않는다. 제가 느끼기에는 소형차 치곤 커요. 뒷좌석 공간은 확실히 커졌지만 이거 타고 아반떼 타면 아반떼가 훨씬 넓어요. 대신에 시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죽이에요. 부드러운 거 아니고 빡빡한 가죽인데, A클래스를 사면서 뒷좌석을 만약에 배려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를 가끔 태운다고 하면은 이렇게 앉았을 때 편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 같은 그물망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것도 베이지색이야. 이거 진짜 때 타면 어떡하냐, 씨. 이거는 많이 들어가요, 이 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람이 봐봐, 이렇게 정자세로 똑바로 앉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 편하게 앉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불편한 건 없어요. 대신에 이 헤드 이거 되게 아파. 이거 너무 딱딱해, 이게. 그래서 얘가 문제야, 얘가. 제일 문제는 얘다. 당연히 가운데는 앉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턱이 굉장히 높아요.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누군가 절대 앉힐 수 없고, 여기는 이제 송풍구 자리인데 빠져 있죠. 사제로 여기다 송풍구를 박을 수 있긴 해요, 보니까 연결해서. 하지만 뭐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일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여기 C타입 선 하나 있고, 도어 쪽을 보시면은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는데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대신 여긴 플라스틱이네. 네. 근데 색깔이 베이지라 티가 안 나. 여기는 가죽이고 이 밑에는 플라스틱, 손잡이는 크롬이라 이 감촉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거지.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깊어요. 넓진 않지만 핸드폰 이렇게 다 들어가는 정도? 그렇다고 컵홀더가 들어가진 않아요, 구조상.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여기 가운데 컵홀더 없어요. 세우는 거 있죠, 이것만 되는 거지 뒷좌석엔 컵홀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컵홀더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중요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누가 탔는데 불편하다 찡찡거리면은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내려. 램프 같은 경우는 램프가 여기에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여기 양옆에밖에 없어요, 노란불이고. 대신에 여기 옷걸이 같은 거 하나 걸려 있고. 중요한 건 앞좌석으로 가야 돼. 앞좌석으로 갑시다. 뒷차! 실내 앞좌석에 앉았죠. 사실 뭐 리뷰의 반 이상은 여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시트는 제가 아까 해놓은 그대로 앉았어요. 저한테는 공간이 이 정도 남아요. 요게 있죠, 요걸로 해서 이렇게 내리죠. 닿아요. 최대로 올려서 저는 되게 넉넉하게 앞좌 세팅 이렇게 해놨고, 핸드커버는 뭐 예전 거 가져왔는데 뭐 여자친구가 이거 되게 노인 같다고. 난 예쁜데. 일단 전체적으로 실내는 예뻐요. 저는 이 실내가 너무 예뻐서 골랐어요. 사실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자, 일단 시트는 제가 이거 베이지를 깔았어요. 방석에 청바지를 자주 입어서 원래는 이거고, 이게 앞에 이것도 있어요. 내보내는 거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있지만 제가 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깔았고, 저는 DA1만 넣습니다. DA2를 안 넣었는데, DA2가 뭐냐면은 펜타, 통풍 시트, 스피커 이렇게 있는데 전 그거를 추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열선 버튼 옆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좀 불편해요. 조수석도 저기 있죠. 이게 뭐냐, 운전석에서 조수석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제 기존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둘 다 있어서 여자친구가 타기 전에 미리 내가 이걸 대표 놓을 수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내가 대표 놓을 수가 없어, 미리.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전동이에요. 조수석은 이게 없어. 조수석은 수동. 사실 조수석이 수동인 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쓸 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조수석 뒤에 누군가를 앉히게 된다면 조절을 하겠지만 아무도 안 앉으니까 한번 만져놓은 거 그대로 가더라고요.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깊어요.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휴지에, 선글라스에, 마스크에. 컵홀더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컵홀더로 컵을 꼽을 수 있게끔 동그랗게 돼 있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자주 읽는 책인데 이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끝이 아니에요. 잘 봐요. 쓱쓱쓱쓱쓱쓱 여기까지 들어가. 생각보다 뒤에 더 많이 들어가고, 일단 여기가 넓어. 너비가 넓으니까 물건을 넣고 빼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건 마음에 들어, 이 수납 공간이. 핸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제가 커버를 씌워서 좀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아요. 가죽이에요. 조작 버튼 이렇게 생겼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올리면서 요 위아래로 속도를 조절하거든요. 크루즈를 켜놓고 위로 쭉쭉쭉쭉 올리면 차가 빨라지고, 마이너스로 쭉쭉쭉 내리면 줄어들어요. 다리가 진짜 아플 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화면부터 볼까?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걸 다 만질 일이 없어. 그냥 대부분 여기다가 미디어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가지. 그치? 대부분 이러고 말거든요. 여기다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요. 대신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됩니다. C타입 선을 연결하면은 T맵은 안 돼요. T맵은 베타 버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거는 전 잘 안 쓰고, 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제 핸드폰 화면이 뜨는 거죠. 자, 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 오토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뜨는데 내비를 누르면은 안전운전에서 이렇게 떠요. 이게 거지 같은 게 뭐냐, 지금 베젤이 잘렸죠. 그러니까 이게 풀 화면이 아니고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풀로 나오든가 아니면 옆으로 밀린 다음에 옆에 내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 화면이 떠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거치대를 달아야 되는데 BMW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높아서 이렇게 달아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내비 화면이 좀 높아야 돼요. 이렇게 놓고 운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아래쪽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공조기 화면은 없지만 버튼들이 있는데 뭐 이제 이걸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오토 에어컨이 있고, 이게 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얇아서 조작감이 불편해요. 일단 잘 안 보여. 저는 이 오토 에어컨이 아직도 좀 불편해요. 이게 아직까지도 저는 수동이 더 편한 것 같고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오토를 킨 상태에서 이걸 하면 에어컨이 아예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도 켜져 있어요, 수동으로. 그래서 수동 송풍구 단계를 또 내려줘야 완벽히 꺼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 에어컨을 더 좋아해요. 조절이 내가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 여기다가 핸드폰 넣으면 무선 충전이 되고, 요거는 이제 핸드폰이 걸리지 말라고 사실 쓰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짐을 놓게 돼요, 대부분. 자, 그리고 요거는 시거잭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산 거예요. 막 덮여 있거든, 이거 떡대로. 그래서 이거 사놓은 거를 꼽아서 이제 이걸로 쓰는 거고, 여기는 컵홀더인데 뭐 단계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만지면은 이거를 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더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거의 쓰지 않아요. 밑에는 그냥 이거 조명 나오는 거 그냥 제가 컵홀더 샀어요, 예뻐서. 자, 그 다음이 이제 요 터치패드인데 요걸로 이제 화면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하면은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터치를 하고 누르면 딸깍 누르면 클릭도 되고, 여기 있는 버튼들은 거의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핸들에 있는 기능으로 쓰면 되니까. 요거는 다이나믹으로 이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바꾸는 그 조절형이고, 얘가 궁금하실 텐데 얘가 대체 뭐냐? 얘는 그냥 손 받침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송풍구 이쁘지 않냐 진짜? 이뻐요. 이쁘지? 이 색깔이 계속 변한다. 이 방향제는 제 여자친구가 사줬습니다. 이 두 가지 예쁘죠? 꼽는 게 힘들었어. 자기야 사랑해. 자, 그 다음 여기가 공간이 지금 뭐가 막 찼는데 이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 구멍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미끄럼틀 구조야. 미끄럼틀 니은자 구조라 물건을 넣으면 안으로 쓱 들어가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든 만든 거는 뭐 좋긴 한데, 문제는 여기가 경사져서 큰 물건들은 사실 느끼는데 얘가 다 이렇게 미끄러져서 들어가. 전에 탔던 거에 비해서 좋아서 저는 만족. 아이 뭐야, 이게 뭐? 피디님 영수증 못지 않아요. 소형차급에 비해서 수납 공간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여 밑에도 여기도 수납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넓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좀 이상한 2단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안 닫혀. 2단으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느낌도 좁고,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여기다 뭐 넣을 수 있지만 뭐 불필요하다. 그 다음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예쁘죠. 벤츠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예쁘면 다야. 얘네들은 꺼지면 스르르 꺼지지. 그리고 양옆에도 불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요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 거. 자, 그 다음은 계기판인데 20년식은 90만 원을 주고 해야 이렇게 듀얼 큰 베젤이 없는 게 됐는데, 21년식은 그냥 이게 박혀 있어요. 차값이 오른 대신에.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거는 요 버튼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게 이 버튼을 만져서 누르면은 자, 요렇게 화면이 바뀌죠.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왼쪽에 이게 있죠. 아래로 내리면 이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버튼이 여기 이렇게 생기죠. 여기도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종류가 바뀌고, 또 오른쪽으로 밀면 이번에 얘도 똑같이, 얘는 이제 5개네. 5개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거의 불필요해. 대부분 이게 기본이지. 이 화면이 기본입니다. 시간과 뭐 속도계, RPM. 근데 저는 연비를 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연비 세팅을 해놓은 거고, 여기서 디자인을 누르면은 지금은 스포츠 모드, 클래식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 프로그레시브 모드, 이게 이제 완전 풀 스포츠 모드입니다. 내가 달리겠다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디자인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도 다 이뻐서 그냥 지겨울 때쯤 한 번씩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핸들 왼쪽을 보면은 여기 파킹 브레이크가 왼쪽에 있죠. 근데 이거는 거의 누를 일이 없어요. 왜냐? 자동으로 파킹이 걸려요. 당연히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고.
그리고 시트는 편한데 여전히 이 머리가 이게 너무 딱딱해. 여기에 머리를 대면 불편해. 가장 큰 단점, 시트 포지션을 지금 제일 낮춘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핸들을 최대로 올리고 시트를 제대로 낮춘 게 지금 전 이 상태예요. 이게 저한테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제 시야의 한 5분의 1 정도는 천장이 보여요. 난 더 내려가고 싶거든. 계기판과 이 내비가 시선이 너무 아래야. 기존의 1 시리즈는 시트 포지션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정도 파묻히죠. 그러면은 시야가 천장이 안 가리고 풀로 나오고 대신에 아래가 좀 가려지겠지만 땅바닥에서 붙어가는 느낌을 볼 수 있죠. 흔히 자동차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나와서 우웅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뒤로 가고 시야만 보이게끔 게임하는 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좋았는데 지금은 포지션이 지금 이게 높다 보니까 계기판에 이렇게 다 내려다 보게 돼. 너무 낮아. 그래서 이것도 만지기 힘들고. 내가 리뷰를 수십 개를 봤는데 시트 포지션이 낮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갭불 높아. 저의 가장 큰 불만이 이거예요, 사실. 올라가면 이대로 올라가요. 이거 봐. 완전히 다 더 올라가지고 짓이겨진다. 이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전체 샷을 보세요. 지금 이게 다 올린 거거든. 이게 뭐야.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 이 차에 걸맞지 않아. 이게 제일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작아요. 1 시리즈를 타던 사람이라 괜찮긴 해요. 저는 걔도 작았거든. 근데 얘도 만만치 않게 작아서 큰 차를 모셨던 분들은 불만이 많으실 텐데 이거를 이제 더 넓게 보이는 걸로 거울을 교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시야가 이만큼이면 그걸 갈면은 얘가 더 조그매져 가지고 더 멀리 보여. 실제로 가까이 있는 애가 더 멀리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리 조절에 위험이 있어서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행을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벨트를 매야 되잖아. 이게 굉장히 뒤에가 있어. 그래서 매번 안전벨트 맬 때마다 어깨가 아파. 벨트를 맵니다. 이렇게 몸을 돌려야 돼. 그냥 몸을 돌려서 매야 돼. 너무 아파. 그리고 나 계속 단점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 차야 미안하다. 갑자기 밟아봅니다.